네, 오늘장 스타가 되는 종목과 그 친구들 속에서 공략주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손기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세승사 손기현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지금 소폭 조정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오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오늘장의 스타는 어떤 종목으로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장의 스타는 NC소프트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이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NC소프트의 시세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어떻게 스타가 됐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NC소프트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동안 많이 빠졌었죠. 고점 38만 원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한 1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지금 밀려있는 그런 그림인데, 사실 정부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좀 강화됐었던 그런 흐름이었죠. 계속적으로 뭐 셧다운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야간 시간에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감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이번 새로운 정부죠. 박근혜 정부에서도 게임 규제에 대한 그런 강화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좀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좀 중요한 레포트가 나왔는데, 그런 규제들이 사실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으면서 이런 규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게임주들의 전반적인 반등을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은 올해 2012년도죠. 2012년도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1020억 정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분기, 3분기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개선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그다음에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 충분히 가격 메리트에 있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을 많이 오랫동안 또 만들었죠.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다가 이제는 이 악재의 완화 국면이다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그 관점이시군요. 네네. 자, 그러면 이 NC소프트의 친구들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 됐나요? 네. 오늘 그룹핑 기증은 낙폭 과대 종목들로 좀 엮어봤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들 많죠. 과연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셨는지 친구들 세 종목을 공개를 해주시죠. 네,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삼성전기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현대모비스 낙폭 과대주죠. 넥센타이어까지 이 세 종목을 친구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세 종목 다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삼성전기, 그동안 좀 가파른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네. 자, 이 종목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삼성전기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엔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띠면서 경쟁업체에 대한 그런 경쟁력 악화,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한동안 좀 가파르게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스마트기기 관련주들이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기기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모듈, 뭐 옵트론텍이라든지 자화전자, 뭐 파트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상당히 좀 강해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기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흐름을 보면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도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엔화 약세에 따른 그런 부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부분들이 이 정도면 또 다 반영이 됐다라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까요? 현대모비스인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 볼까요? 네, 현대모비스 뭐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엔화 약세에 타격을 받은 업종이죠. 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에 머무는 그런 양적 완화였기 때문에 그동안 가파르게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됐었는데 좀 이 엔화 약세가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엔화 약세가 좀 고점에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 가장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주가를 억눌렀던 그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자동차 업종에 골고루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그런 틀 안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반등이 사흘째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60일선의 저항을 받고 있긴 한데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또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마지막 종목은 넥센타이어입니다. 차트상으로 본다면 세 종목이 다 비슷한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네. 넥센타이어도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주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와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센타이어도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 자동차 업종에 그 범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주가가 30% 이상 급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그렇다면 공략이 가능한 종목, 지금의 탑픽 종목으로 어떤 종목 선정하셨나요? 네, 오늘 공략이 가능한 종목은 바로 넥센타이어입니다. 그래서 네. 넥센타이어를 탑픽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또 좋은 신호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매력을 많이 가진 종목이라는 그런 평가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넥센타이어의 매력은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보다 좀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워낙 지금 반등이 진행 과정에 있고 그런데 넥센타이어는 반등이 지금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넥센타이어의 펀더멘털 기본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은 4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좀 글로벌 타이어 수요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4분기 실적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거의 지배적입니다. 유럽과 북미 시장 쪽에서 거의 1년 반 동안 타이어 수요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창녕 쪽에 공장을 좀 증설을 계획 중에 있는데 그 공장 증설이 좀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그닥 매력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 충분히 발생한 지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한 1.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먼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두 달 동안 30%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주가가 이렇게 20-30% 정도 급락하는 그림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을 다지다가 반등하는 흐름에서는 주가가 기존 3분의 1, 그러니까 하락폭의 3분의 1 내지는 절반 정도는 반등이 통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노리자는 거죠.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가로 매수를 감행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좀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관점, 그 다음에 반등 정도 노리는 그런 매매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짧게 14,6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14,600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라인이죠. 예, 2라인. 기존 저항선이 만들어져 있는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14,600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은 좀 노려도 될 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이 저점을 깨면 안 돼요. 바닥을 다진 그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인이 13,000원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깨지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탑픽 종목은 넥센타이어입니다. 4분기 실적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업황도 썩 긍정적인 그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낙폭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과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메리트가 발생이 됐다라는 차원에서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목표 주가는 14,600원으로 제시가 됐고요. 손절 가격은 13,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짧은 관점에서 접근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수급 상황이 또 긍정적이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수급 상황도 좀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송기현 전문가였습니다.